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지수들, 코스피가 어쩌고, 나스닥이 어쩌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주식 시작하면 이런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거죠. 코스피가 오르면 한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뜻이고 떨어지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수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시가총액은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주식 가격에 주식 개수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코스피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큰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면 코스피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코스피 5천 돌파했다고 하면 이건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코스피는 언제 오를까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출이 잘 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때 오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면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북한 이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코스피는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오랫동안 계속 오르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소비도 줄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요즘 코스피는 어떤가 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이나 수출 호조 덕분에 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온도계이고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며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친구예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중심이라면 코스닥은 벤처기업이나 중소형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죠. 쉽게 비유하면 코스피는 대형 백화점이고 코스닥은 젊고 활기찬 스타트업 거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는 건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에서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거나 게임주들이 히트작을 내놓으면 코스닥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은 언제 오를까요? 신성장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오릅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라서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위험한 자산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퍼지면 코스닥은 빠르게 떨어지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장기간 상승하면 혁신 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벤처 투자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장기간 하락하면 중소형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람들이 꺼리게 되죠. 정리하면 코스닥은 중소형 벤처 기업 중심 시장이고 신성장 산업의 바로미터이며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S&P 500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S&P 500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 중 하나예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50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우리가 다 아는 큰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S&P 500이 오르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소비도 활발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S&P 500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금리가 올라서 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S&P 500은 정말 중요한 지수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보고 미국 경제를 판단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S&P 500이 움직이면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반응합니다. 이 지수가 장기간 상승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으로 계속 몰려들고 미국 기업들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죠. 반대로 장기간 하락하면 경기 둔화 신호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상황을 보면 2026년 초에 S&P 500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독보적인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S&P 500은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의 지수이고 미국 경제 전체를 가장 잘 반영하며 전 세계 투자의 기준점이 되는 지수입니다. 네 번째는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은 S&P 500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데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테슬라, 구글, 메타 같은 기술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기술 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신호예요. 나스닥은 S&P 500보다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스닥이 오를 때는 기술 업황이 좋아지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거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예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 나스닥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기술주가 너무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오거나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에 불리한 환경이 되거나 IT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성장주에 불리하냐고요? 성장주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로 투자하는 건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금리가 높으면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회사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나스닥이 장기간 오르면 성장 기업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뜻이고 장기간 떨어지면 가치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스닥은 미국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 지수이고 미래 산업의 바로미터이며 변동성이 큰 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길어서 보통 다우지수라고 많이 부르죠. 다우지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기업 30개로 만든 지수예요. S&P 500이 500개 기업이라면 다우는 딱 30개만 뽑아서 맞는 거죠. 그런데 이 30개 기업이 다 미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들이에요. 코카콜라, 보잉,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특징은 가격 가중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비싼 주식일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지수들은 보통 시가총액 기준인데 다우는 좀 독특하죠. 다우지수가 오를 때는 미국 경기가 확장되고 소비가 늘고 생산이 증가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들이니까 경기 전반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다우지수가 떨어지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거나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는 신호죠. 다우지수가 장기간 오르면 미국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고 장기간 떨어지면 경기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다우지수는 어떤가 하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정리하면 다우지수는 미국 전통 대기업 30개의 지수이고 가격 가중 방식이며 미국 경기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안에서도 특히 큰 200개 기업만 뽑아서 만든 지수예요. 코스피가 전체 시장을 보여준다면 코스피 200은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많이 봅니다. 코스피 200이 오를 때는 주로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코스피 200도 쭉 올라가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거나 경기가 둔화되면 코스피 200은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코스피 200은 한국 대형주 200개 기업의 지수이고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며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곱 번째는 러셀 2000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볼게요. 러셀 2000은 미국 소형주들의 지수예요. S&P 500이 대형주라면
러셀 2000은 작은 회사들을 모아놓은 거죠. 미국 시가총액 순위에서 턴 1위부터 3000위까지의 기업별로 만든 지수입니다. 러셀 2000이 왜 중요하냐면 소형주들은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작은 회사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더 빨리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러셀 2000을 보면 경기의 실제 체감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오를 때는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예요. 반대로 떨어질 때는 경기 우려가 커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몰릴 때입니다. 정리하면 러셀 2000은 미국 소형주 2000개 기업의 지수이고 경기 민감도가 높으며 실물 경제 체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MSCI 월드 지수입니다.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볼게요. MSCI 월드는 전 세계 선진국 주식시장을 한데 모아놓은 지수예요.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 23개국의 대형주와 중형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선진국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죠. MSCI 월드가 오르면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잘 되고 있고 국제 무역도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는 뜻이죠. 이 지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할 때 많이 참고하는 지수입니다. 정리하면 MSCI 월드는 전 세계 선진국 주식 지수이고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이며 분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아홉 번째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입니다. MSCI 월드가 선진국이라면 이머징 마켓은 신흥국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선장 속도가 빠르지만 변동성도 크고 위험도 높은 편이에요. MSCI 이머징 마켓이 오를 때는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서 신흥국으로 돈이 몰릴 때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자본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거나 경기가 나빠질 때죠. 특히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머징 마켓 지수가 떨어지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MSCI 이머징 마켓은 신흥국 주식 대표 지수이고 고성장 고위험 특성을 가지며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한 지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유로스톡스 50은 유럽의 주요 5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슬레, LVMH, 지멘스 같은 유명한 유럽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유로스톡스 50이 오를 때는 유럽 경기가 개선되고 있을 때예요. 유럽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때 이 지수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인데 예를 들어 정치적 혼란이 있거나 재정 위기 우려가 있거나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떨어지죠. 유럽은 경제 규모가 크지만 여러 나라가 모여 있다 보니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유로스톡스 50은 유럽 주요 50개 기업의 지수이고 유로존 경제의 바로미터이며 유럽 정치 경제 리스크에 민감한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가지 주요 지수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지수들을 이해하면 뉴스를 볼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지수는 결국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겁니다. 각 지수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여러 지수를 함께 보면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